퇴직금 2억 다 날렸다. 세계 여행 끝에 남은 건 후회뿐이었다. 어느 날 퇴근길에 혹은 주말 저녁 혼자 집에 앉아 맥주캔을 따며 문득 이런 상상을 해보신 적 있지 않나요? 나중에 퇴직하면 아예 한 12년쯤은 훌쩍 떠나서 전 세계를 두루두루 여행해보고 싶다. 직장 생활 내내 받은 스트레스, 쌓여있던 육체적 정신적 피로, 그리고 그래도 난 이 정도면 잘 살아왔지 하는 스스로에 대한 보상 욕구가 합쳐져서 집 팔고라도 여행 다니면서 자유롭게 살아보자 하는 마음이 불쑥 들기도 하죠. 그런데 막상 퇴직금이 통장에 꽂히거나 어느 날부턴가 아침 일찍 일어나 출근할 일이 없어지면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정말로 여행 가야 하나? 언제 갈 건데? 얼마나 오래 있을 건데? 어디에서 얼마나 머물 건데? 그리고 그 많은 돈 진짜 다 써도 되는 걸까? 질문들이 쏟아지고 나면 은근히 불안감이 엄습해오기 시작하죠. 오늘은 바로 이런 고민 속에서 실제로 2억이란 적지 않은 퇴직금을 들고 세계 여행에 나섰다가 2년 뒤에 돌아와 보니 집도 날아가고 통장 잔고도 바닥이 되어버린 어떤 분의 이야기에서 출발해 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분의 사례만 특별한 게 아니라 비슷한 처지에 놓인 은퇴자나 예비 은퇴자들 중에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퇴직금 가지고 세계 여행 갔다 오는 게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잘 다녀오신 분들도 있고 그걸 계기로 삶의 방향성이 새롭게 잡혀서 인생 2막을 성공적으로 시작한 사례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준비 없이 너무 낙관적인 생각만 가지고 떠났을 때 돌아왔을 때의 현실이 정말 혹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렴 제가 여기서 여행이 절대 나쁘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다만 은퇴 후 우리의 삶은 예상보다 훨씬 길어지고 있고 지출해야 할 부분도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예전처럼 60세나 65세에 퇴직해서 몇 년만 살다 가는 시대가 아닌 거죠. 이 긴 삶을 어떻게 운영하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지내느냐가 진짜 중요해졌어요. 따라서 세계 여행 같은 멋진 꿈을 꾸더라도 충분한 시뮬레이션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우선 퇴직금 2억 들고 떠난 세계 여행 다녀와 보니 집도 돈도 사라졌다는 사례가 왜 일어나는지, 거기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뭔지 세 가지 대표적인 사례 혹은 실수 포인트를 들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구어체로 풀어갈 테니 편하게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 한 달 살기가 점점 길어져 버렸다. 괜찮겠지? 아직 돈 여유 있잖아? 첫 번째로 흔히 볼 수 있는 경우는 이겁니다. 요즘 워낙 유행이잖아요. 한 달 살기. 나도 이번에 퇴직했으니 퇴직금 좀 여유롭게 써서 프랑스나 이탈리아 같은 유럽 멋진 도시에 가서 한 달 살아보고 또 스페인 가서 한 달 살아보고 하는 식으로 코스를 짜는 거죠.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유럽 물가가 만만치 않습니다. 한국에서야 어느 정도 가격대가 파악이 되지만 낯선 나라에서 생활비가 훨씬 많이 들 수도 있어요. 한 달 살기라고 하지만 숙소 잡고 현지 음식 맛보고 관광지도 구경하고 때론 다른 도시도 잠깐씩 들러보고 싶잖아요. 그런데 환율도 생각보다 높게 잡혀 있고 여행자용 폰 데이터나 교통비 등등 자잘한 비용이 늘어납니다. 뭐 괜찮겠지, 나 아직 돈 좀 남았잖아? 하면서 별 생각 없이 지출하다 보면 이미 예산을 초과해버린 지 한참 뒤에야 깨닫게 돼요. 그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조금만 더 있다 가자. 다음 달은 또 다른 도시에서 살아보자. 이런 식으로 계획이 늘어나면 1년이면 충분히 다닐 거라던 게 어느새 1년 반, 2년이 되어버립니다. 문제는 이렇게 조금만 더가 쌓이고 쌓이면 경비가 2배, 3배가 되는 건 순식간이라는 거죠. 나중에 돌아와서 돈을 확인해보면 내가 이걸 다 썼나?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요. 저 역시 여행을 참 좋아하지만 막상 여행지에 가면 그래, 이왕 왔는데 이런 데서 깎아 쓰지 말자. 나중엔 언제 다시 와볼지 모르잖아 하는 마음이 들어서 지갑 열기가 쉬워지더라고요. 특히 은퇴 후에는 마음의 상실감 같은 게 더 크게 찾아오는데 그걸 자꾸 새로운 곳에서의 경험으로 메우고 싶어지는 거죠. 문제는 그 과정에서 비용이 폭발한다는 겁니다. 2. 렌트비, 유지비 생각 안 했다가 집도 날렸다. 내 집 월세 놓고 떠났는데 관리가 안 되더라. 두 번째 사례는 조금 다른 유형인데
이건 제 지인이 실제로 겪었던 일이에요. 이분은 여유로운 편이라서 국내에 아파트가 한 채 있었거든요. 전세로 세를 주고 본인은 해외로 떠난 거예요. 일정도 딱 정해놨습니다. 2년 뒤에 돌아와서 전세금 돌려주고 다시 아파트 들어가 살면 되지. 그런데 세입자가 중간에 이사를 나가면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했고 또 전세 계약이 끊기면 그 중간에 공실 기간이 발생하고 관리비나 기타 유지 비용은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잖아요. 하지만 문제는 이분이 해외에 있으니 집에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바로 대응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중개인과 연락이 잘 안 된다거나 현지 시차 때문에 연락 타이밍이 꼬인다거나 세입자가 집 상태 관련해서 불만을 제기하면 수리를 해야 하는데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 자꾸 벌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세입자가 나가버리고 몇 달 동안 공실 상태로 유지비가 계속 나가고 결국 이분도 생각지도 못한 부담을 떠안게 된 거죠. 결국 계획했던 2년이 되기도 전에 돈 흐름이 엉켜서 중도 귀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들어와 보니 마침 부동산 경기가 하락기여서 집을 팔려고 해도 생각했던 가격이 잘 안 나온 거예요. 전세금 돌려줘야 하고 새로 이사를 하자니 또 자금이 필요하고 이런 식으로 재정 구멍이 커지다 보니 아끼려고 둔 집이 오히려 짐이 된 거죠. 그때 그냥 길게 여행하기 전에 집을 아예 팔지 말고 좀 더 신중하게 방법을 찾아볼 걸 그랬다라고 후회하더라고요. 요즘처럼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큰 시대에는 돈 되는 자산 하나쯤은 남겨둬야 마음이 편하다가 정답일 수도 있고 또 매매 시기를 잘 잡아서 집을 정리하고 좀 더 단단하게 현금 확보를 하는 게 낫다는 의견도 있어요. 근데 어떤 길을 택하든 마치 정답이 따로 있는 것처럼 무작정 여행부터 떠나는 건 위험하다는 겁니다. 특히 집에 얽혀 있으면 그 뒤처리와 유지비, 세금 문제 등이 은근히 스트레스로 다가와요. 괜찮겠지 설마 무슨 일 있겠어? 라고 넘기기엔 실제로 발생하는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3. 2년 후 돌아왔더니 시장이 바뀌어 있었다. 옛날 경력만 믿고 있었다가 재취업이 안 돼. 세 번째 사례는 돈 문제를 떠나서 은퇴 후 생활 설계나 재취업 문제와도 맞물려요. 나는 2030년 동안 같은 회사에서 일했고 나름대로 중간 관리자 이상으로 커리어를 쌓았어요. 그러니 해외여행 갔다 와서 마음 정리 좀 하고 귀국 후에 컨설팅이나 자문 같은 걸로 재취업하면 되겠지라고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분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2년, 길면 3년 동안 자리를 비운 사이에 시장의 트렌드가 확 바뀌어 있더라는 거죠. IT 기술, 업무 방식, 조직 문화는 물론 해당 업계가 전반적으로 재편돼서 내가 가지고 있던 과거 경력으로는 경쟁력이 예전만큼 발휘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특히 50대 중후반이나 60대에 접어든 분들이라면 구직 시장에서 요구하는 역량과 나이 제한이라는 벽이 생각보다 더 높아요. 그렇게 돌아왔는데 재취업이 잘 안 되다 보니 수입 없이 몇 달이고 몇 년이고 계속 버티다 보면 아무래도 생활비가 또 많이 들죠. 젊을 때는 조금만 알바나 임시직을 해도 크게 고민 없었는데 은퇴 후에 그러긴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미 세계 여행에 상당한 돈을 썼다면 더더욱 여유 자금이 바닥날 수밖에 없겠죠. 이럴 때 심리적 압박감이 정말 커진다고 해요. 차라리 여행을 짧게 하고 책도 공부도 하면서 커리어를 더 쌓을 걸 그랬나? 하고 뒤늦게 후회하는 겁니다. 은퇴 준비 전문가들도 한결같이 말하는 게 은퇴 후 새로운 커리어를 원한다면 그걸 얼마나 빨리 준비하느냐가 관건이라고 해요. 은퇴 직전부터 실무 능력을 살려서 업계 네트워크를 다져놓고 파트타임 컨설팅 형태라도 조금씩 경험을 쌓아두는 거죠. 그런데 은퇴하면 푹 놀다가 한 번에 시작하지 뭐라고 방심하면 공백기가 길어질수록 재취업 문은 좁아지고 만다는 게 현실입니다. 은퇴 후 여행과 삶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자, 이렇게 세 가지 사례를 봤는데 요약하자면 1. 과도한 지출과 늘어지는 계획 2. 자산 관리나 부동산 문제 3. 경력 단절로 인해 재취업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겹치면 정말 퇴직금 2억 날아갔네. 같은 끔찍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막으려면 결국 준비와 공부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퇴직하면 기회가 많을 테니 그때 하면 되지라고 안이하게 생각하세요.
50대 중반까지 직장에 매여 살았으니 이제는 자유롭게 살고 싶은 마음이야 이해하죠. 그러나 퇴직 이후의 삶은 생각보다 훨씬 깁니다. 평균 수명만 봐도 8090세 가까이 사는데 60세 즈음에 퇴직하면 2030년은 살아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재무 설계 여행 기간과 예산을 철저하게 짜야 해요. 어디서 몇 달 살 건지, 숙소는 어느 수준으로 할 건지, 각 나라별 물가나 환율은 어떤지, 혹시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할 건지. 2억이라는 돈도 사실 안전장치 없이 쓰기엔 금방 줄어듭니다. 거주지 및 자산관리집이 있으면 유지비와 세금, 그리고 임대차 상황을 꼼꼼히 체크해야 하고, 만약 집을 팔아서 여행 자금을 마련하려 한다면 그 뒤에 돌아와서 어디서 살지까지 고민해야 해요. 재취업 혹은 새로운 커리어 해외에서 장기간 머물 생각이라면 중간중간에도 온라인으로 공부를 하거나 인맥을 이어가거나 현지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을 알아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귀국 후의 계획도 미리 구체적으로 잡아두면 좋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행 한 번쯤 길게 다녀오고 싶은 마음 자체를 비난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저도 늘 꿈꿔왔으니까요. 다만 지금까지의 사례를 보면 제대로 된 준비와 현실적인 눈높이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무턱대고 떠났을 때 나중에 겪게 되는 후폭풍이 생각보다 더 무섭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은퇴 후 생활의 핵심은 균형이라고들 하잖아요. 지금까지 못 해본 걸 마음껏 해보는 것도 좋지만 그 이후에도 이어질 일상과 재무 상태, 건강 상태를 함께 챙겨야 한다는 거죠. 하루아침에 사람이 바뀌진 않으니 가능하면 은퇴 23년 전부터 작은 여행이나 미니 은퇴 체험, 재테크 공부, 건강검진, 앞으로의 취미나 일거리 탐색 등을 조금씩 해보길 권해드리고 싶어요. 맺은 말. 은퇴가 끝이 아니라 사실상 새로운 시작이라는 건 이제 우리 모두가 아는 사실이죠. 퇴직금 2억? 다 날렸다. 세계 여행 끝에 남은 건 후회뿐이었다라는 이 극적인 문장 뒤에는 앞서 보여드린 세 가지 사례처럼 준비 없이 떠났거나 혹은 너무 낙관적으로만 기대했던 분들의 공통된 아쉬움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조금 다르게, 좀 더 지혜롭게 여행을 즐길 수 없을까? 이런 궁금증이 드신다면 반드시 아래를 기억해 주세요. 철저한 예산 및 계획 수립 한 달 살기든 1년 세계 일주든 단순 숙소비 식비로는 절대 안 됩니다. 예기치 못한 지출과 환율 변동 등을 포함해 보수적으로 예산을 짜야 해요. 내 자산이 굴러가는 구조 이해하기 집이나 금융 투자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금 문제나 공실 위험은 없는지, 만약 집을 처분한다면 돌아왔을 때의 주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까지 시나리오별로 따져봐야 합니다. 귀국 후의 생활 설계 가만 보면 은퇴 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재취업도 예전 같지 않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죠. 그러니 여행 중이라도 꾸준히 내 커리어, 건강, 인간관계, 재테크를 점검하며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고 행복한 은퇴도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는 시대입니다. 여행만큼 값진 경험도 없겠지만 그 선택이 더 큰 기쁨을 주려면 그만큼의 현실적 준비가 필요하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마세요. 막연히 퇴직금이면 되겠지, 집 한 채 전세 주면 되겠지라는 낙관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상황을 살피면서 여러분만의 멋진 은퇴 후 라이프를 설계해 보시면 어떨까요? 행복한 은퇴와 여행, 두 마리 토끼를 제대로 잡기 위해선 결국 계획과 공부가 전부입니다. 이 글이 혹시나 마음속에 그래, 나도 떠날래 라는 불씨를 꺼트리는 건 아니길 바라요. 다만 내 꿈을 더욱 안전하고 멋지게 만들기 위해 이 정도 준비는 꼭 해야 하는구나 하고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2년 뒤에 돌아와서도 그래, 나 꽤 잘했다. 이제 인생 이막 재밌게 살아보자 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게 되길 응원하겠습니다.